사랑합니다. 행복을 부르는 사인의 수석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혼 위기를 극복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은 주로 상대방의 선입견을 해체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해체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쨌든 상대방한테 궁극적으로는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변했기 때문에 라는 부분들을 어필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어필을 하는 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행동적으로 실질적으로 달라진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한테는,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한테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가득 이렇게 씌워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선입견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뭔가 달라진 패턴으로 행동을 해도, 상대방한테 호의적인 이런 액션들을 취해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필터링해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효력을 잃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입견부터 해체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작업들을 진행을 할 때는 대응 패턴들의 기본 기조가 좀 이제 수동적인 기조를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행동해 오는 것에 반응하는 거를 주로 하고, 뭔가 재료들이 있으면 상대한테 필요한 접촉들을 먼저 이제 선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들을 해요. 초반엔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다가가 버리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거부감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넘어서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거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도 내가 상대한테 행동을 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반응하는 구도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상대방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패턴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면 상대한테는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동성이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러한 수동성이 학습이 되면서 이제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오려는 그런 성향들 자체가 발달하는 것들이 완전히 이제 가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상대방한테 능동성과 적극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수동적인 패턴을 취하고, 상대가 행동을 해오는 것에 좀 이제 호응을 해주는 구도로 감으로써 상대의 능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가요. 근데 그에 필요한 행동들을 뭐 알아서 결정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팅을 해드려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세팅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가족님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혼란들을 겪으시냐면, 상대방이 뭐 이혼을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혼을 나한테 이제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해올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자 이렇게 명분들을 이야기들을 하겠죠. 뭐 이를테면, 당신은 나를 지난 시간 동안 뭐 내조도 해주지 않고 챙겨주지도 않았어. 우리 사이엔 소통도 없잖아. 뭐 이런 식의 명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당신의 뭐 이런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들어 등과 같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나 뭔가 상대방이 넌 날 챙겨주지 않았어, 넌 나와 대화가 없었어, 넌 나에게 너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뭐 넌 나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어, 이런 능동적인 행동들의 부재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경우들은 제가 수동적인 패턴들을 필요에 의해서 잡아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망설이거나 거부 반응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상대방이 말한 그런 명분들, 이혼의 명분들, 그런 것 자체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그걸 고려를 하는 것도 사실 순서라는 게 있고 단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런 부분들만 채워주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명분이 상대방의 감정을 실질적으로 바꾼 본질적인 원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면 되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이혼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넌 날 챙겨주지 않았어, 뭐 난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어, 이런 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실제로 바꾼 본질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마음이 바뀐 다음에 내가 이혼을 추진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럴듯한 명분에 속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그럴듯한 명분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만 이제 우선적으로 내가 추정을 하고 따르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부분을 챙겼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왜 그래? 너무 늦었어. 타이밍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과하면 뭐 사람이 되살아나? 이런 식으로 뭐 거부 반응들과 반박 대응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래 너가 변한 건 알겠어. 변한 건 알겠는데 너가 그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 이런 쪽으로 뭐 우주 방어급에 속하는, 내가 뭘 해도 넌 안 돼. 너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아. 이것들을 주장하는 명분으로서만 이렇게 작용을 해버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더욱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그리고 상대방의 명분을 강화시켜버리는 효과만 낳고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족님들에게 대응 매뉴얼을 세팅해 드릴 때 절대로 무턱대고 세팅해 드리지 않습니다. 상황도 모르는데 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세팅해 드린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족님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잡아드릴 때는 무조건 100% 플러스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감정은 이미 부정적 극단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상대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올 거고,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상대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한테 궁극적으로는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잃게 되는 것과 얻게 되는 것들을 항상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잃게 되는 것에 비해서 얻게 되는 게 압도적으로 클 때, 그리고 이 얻게 되는 것들이 없으면 다음 단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될 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족님들에게 필요한 행동들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 가족님이 말씀하시는 넌 날 챙겨주지 않았어, 뭐 너는 나에게 말도 걸지 않았어, 이런 것에 위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얻어야 되는 게 이게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님들은 저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판단한 이 상황의 원인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추정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제시해드리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가족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가 되어서 나온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들을 앞세워서 먼저 추종을 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님들은 당사자입니다. 전문 지식도 없고요, 경험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내가 이 상황에 나의 사고를 개입시킨다? 이것만큼 위험한 행동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자체도 자신이 내가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마음이 변하게 됐는지, 당신을 싫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변할 때, 아, 내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걸 의식하는 사람도 없고요. 항상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바뀐 다음에 뒤늦게 내가 왜 바뀌었지를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말들에도 의미부여할 필요 없고, 가족님이 이 상황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뀐 것 같은데 내 남편은 내가 잘 아니까, 혹은 남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막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과정에 막 개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달해드리는 대응 지침을 이행하는데 망설임을 가지거나 뭐 의구심을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족님이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데 절대로 유리하지 않을 테니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제시해드리는 부분들을 우선시하고 따라와 주시면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또 가족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